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은 걸을 때 무릎은 얼마나 펴야 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을 때 무릎을 다 펴고 걸으시나요? 아니면 약간 구부리고 걸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이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무릎과 관련된 건 걷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서 어느 정도로 펴는 게 가장 정확한 건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자, 무릎 모양을 잘 보시면, 자, 힘을 줘서 무릎을 펴기도 하고요. 살짝 힘을 뺐을 땐 이런 모양. 또 힘을 주면 이런 모양. 힘을 살짝 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우리는 둘 다 무릎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뭔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을 앞으로 뻗을 때 무릎이 완전히 다 펴지지 않고 걸을 때는 한 이 정도까지 걸을 수 있었어요. 자, 보시면 무릎이 한 이 정도 구부러지니까 많이 가도 한 이 정도였죠. 자, 무릎을 다 펴고 걸으면, 자, 이렇게. 자, 조금 더 많이 나갔죠, 지금. 잘 보세요. 무릎을 더 펴고 걸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 나가면서 우리가 걸을 때 무릎을 어떻게 펴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걸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릎의 구부림과 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걸 무릎이 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 뒤꿈치가 엉덩이로 가까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접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무릎이 구부러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일직선으로 되는 걸 우리가 무릎을 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각도가 줄어들었다. 이걸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무릎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이 각도가 중요해요. 이 각도를 정확하게 계측을 하면 0도가 됩니다. 0도. 만약에 여기서 무릎이 더 이렇게 반대로 꺾였어요. 이건 너무 많이 편 거예요. 이런 식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이 편 거예요. 과신전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완전히 무릎을 100% 다 폈을 때는 몇 도다? 우리가 0도라고 표현을 한다. 거기서 더 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보폭을 늘려라. 자, 보폭이 뭐예요? 모래사장에서 딱 걸어. 그러면 왼발이 이렇게 찍히죠. 왼발 뒤꿈치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 뒤꿈치 여기 딱 찍히겠죠?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폭은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좁게 걷는 게 좋을까요? 길게 걷는 게 좋을까요? 좁게 걷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한 걸음, 즉 보폭을 2배 곱한 게 한 걸음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다리를 써서 근육을 써서 움직일 건데 보폭을 조금이라도 늘려주는 게 좋겠죠? 보폭을 늘려야 내가 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폭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보폭을 늘려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체중에 대한 충격 흡수를 해라. 자, 이게 무릎 구부러짐과 펴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에 대한 충격 흡수를 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걸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입각기. 발음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입각기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입각기. 입각기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각기라는 단계가 있어요. 유각기 따라해보세요. 유각기. 자, 그러면 입각기는 여러분들이 검정색 다리를 봤을 때 어떤 단계인 것 같으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입각기와 유각기 차이. 그렇죠. 땅에 다리가 닿아 있는 동안의 그 움직임, 그 시기를 우리가 입각기라고 하고요. 유각기는 다리가 땅에 안 닿는 시기를 우리가 유각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입각기는, 자, 우리가 다리를 앞으로 뻗을 때는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뻗어서 이제 체중이 이제 실리죠. 체중이 이제 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땅에 디딘 상태에서 다리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중간에서부터는 몸통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가니까 다리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목발 움직임이다.
목발처럼 움직이는 이 단계, 목발을 딱 딛고 우리가 몸을 타고 넘어가잖아요. 자, 그게 바로 입각기예요. 목발. 그 다음 육각기는 근해예요. 근해. 다리를 들어서 훅 들어서 이동시키는, 근해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육각기는 스윙 페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초기 닫기, 그 다음에 부하 반응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체중이 이렇게 지금 땅에 실리겠죠. 충격이 생기겠죠. 이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초기 닫기 단계에서는 0.02m/s 정도의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체중의 60%가 다리에 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80kg이야. 그러면 이 80kg의 60%는 몇 kg이에요? 6, 8에 48kg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 닫기 단계에서는 내 체중이 80kg이면 초기 닫기 단계에서는 내 다리에 몇 킬로그램의 체중이 실려요? 60%니까 이때 48kg의 체중이 이 다리 전체에 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한두 번 걷는 것도 아니고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위에서 충격 흡수를 해요. 발목, 무릎, 고관절.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의 힘을 통해서 충격 흡수를 하는데, 첫 번째 발목에서는 앞쪽에 있는 정강이 근육들이 이 뒤꿈치가 딱 닿는 순간 발바닥이 땅을 향하겠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드롭된다 그래요. 이 속도를 앞쪽에 있는 그 정강이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발목질의 기능을 이용해서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무릎에서는 무릎이 약간 구부러짐이 발생이 되면서 아퍼벅지 근육, 큰 근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 관절에 이 아퍼벅지 근육이 길어지면서 수축을 하면서 충격 흡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해주는 거죠. 앞에서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이 고관절은 잘 보세요. 고관절은 땅에 딱 딛는 순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리를 뻗으면 체중은 어디로 실려요? 체중은 이 몸에 대한 체중은 아래쪽을 향하겠죠. 그러면 이 고관절 위치를 한번 보세요. 허벅지뼈. 이 허벅지뼈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러니까 반대로 잡아줘야지 충격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근육이에요?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허벅지뼈가 이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정강이 근육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이 무릎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세 관찰을 할 때 이 무릎 각도를 보면 초기 닫기 단계에서는 5도 나왔습니다. 5도. 여러분들 5도 나왔어요. 5도면 완전히 다 편 거예요? 아니면 다 편 상태에서 힘을 약간 뺀 거예요? 다 편 상태에서 약간 힘을 뺀 거예요.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무릎이 중립 자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릎은 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 반응기, 체중을 흡수하는 단계에서는 5도에서 15도 정도까지 구부러져야 돼요. 그래야지 충격을 원만하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걸을 때는 무릎을 육안으로 봤을 때 다 펴고 걷자. 끝났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막 힘을 빡 주고 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직선이 되도록 일반적으로 펴세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다리를 쭉 뻗죠. 뻗었을 때 땅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이 거리가 지면에서부터 1cm 정도 딱 공간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자유낙하를 해요. 자유낙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체중에 대한 충격 흡수를 하는 그 메커니즘이 발동이 됩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보폭을 늘리기 위해서 무릎을 펴려고 노력하십시오. 끝났죠. 자연스럽게 무릎을 펴려고 노력하세요. 너무 힘주지 말고.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아까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다 폈어요. 힘을 주고 다 폈어요. 이거 0도.
살짝 힘을 빼면 5도. 자, 이거라는 거예요. 자, 0도. 살짝 힘을 빼주면 5도. 자, 걸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무릎을 다 펴고 걷지 않으면 보폭을 늘리지 못하니까 자, 어떻게 걸어야 돼요? 무릎을 다 펴고 걸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충격 흡수를 한다. 자, 여기서 무릎이 너무 많이 펴질 때, 무릎이 너무 많이 펴지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딱 걸어요. 걷는데 무릎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듯이 펴는 거예요. 자, 이건 무릎이 너무 많이 펴진 겁니다. 이 원인은 뭘까요? 아퍼벅지 근육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퍼벅지 근육이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무릎을 과하게 펴서 무릎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무릎이 구부러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충격 흡수가 잘 안 되겠죠? 무릎 관절, 다리 쪽에 그런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런지 동작이나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이런 런지 동작의 운동, 아니면 한 발로 서서 한쪽 발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앞허벅지 근육이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걸 신장성 수축이라고 해요. 그런 앞허벅지 근육의 신장성 수축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무릎을 이제 걸을 때 다 편다고 노력을 했는데, 자, 이거밖에 안 나가. 무릎이 완전히 다 펴지지 않고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뒤허벅지 근육이 짧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햄스트링, 이 뒤허벅지 근육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펴고 발끝을 세우고 몸을 접듯이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주죠. 여기가 당겨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그 뒤허벅지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걷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보폭을 늘리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체중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게 무릎에 과하게 너무 힘을 많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걷기 운동은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무릎을 펴고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보폭도 늘어나고 무릎에 실리는 체중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